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선 전국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많이 고민되시죠? 자, 지금은 고민되는 순간 또 어떤 투자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여러분의 고민 깔끔하게 해결드리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1시간 집중해 봐주세요. 네, 올바른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전화 상담 받기 전에 시장의 흐름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볼게요. 서울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통 입주 장이라고 한다면 입주 전 3개월, 입주 후 3개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보통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나 봐요. 가격이 일반적으로 입주장에는 전세 또는 임차 시장들의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이 아무래도 입주장에는 좀 정체되는 시기가 오죠. 전세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이후에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요? 네. 자,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대단지 특히 소규모 나홀로 단지가 아닌 대단지 입주장에도 실제로 서울 신축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자, 우리 둔천동 예시를 들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 이문동 레미안, 이문동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주 6개월 전 또 입주 시기 나누어서 최고가, 즉 보통 입주장을 앞두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정체를 이루다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제대로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해당 아파트 가격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또 장위동, 자이 이런 세 가지 아파트들은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들은요. 우선 입주장인데도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 즉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들은 우선 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바 있지만 지속적인 공급 부족, 서울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2029년 또 조금 넓게 보면 2030년까지는 서울의 중심권 또 서울의 선호 주거지에는 꾸준히 공급 부족이 아파트,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신축 선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잠실 밑에 송파권역에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략 9,000세대가 좀 넘고요. 201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사실 헬리오시티 효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입주장에는
쏟아지는 매물, 임차 시장의 가격의 갭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다가 2년, 3년 차 정도 소위 임차 시장이 한 바퀴 돈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우상향의 방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귀하니까 더 신축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속적인 신축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것이 감소하는 주택 공급 현상이라는 거죠. 그 선행 지표를 보더라도 우선 분양 부분도 작년 부분에 비해서 이미 많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착공 또는 착공 예정인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올해 또 전국 규모로 보았었을 때도 준공 입주 규모가 적습니다. 특히 서울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1,000세대도 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았었을 때 지속적인 공급 부족에 신축 현상을 선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을 선호하는 얼죽신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입주 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려 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아니 신축 인기가 뜨겁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슈가 악성 미분양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1년 만에 최다, 이 뉴스에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죠. 우선 전국적으로는요, 미분양 주택들이 사실 감소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느냐. 사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 부족의 양극화 현상으로 선호주거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은 주로 어디서 날까요? 지방의 중소형 도시라든지 수요가 많지 않은 비업무지구 단지, 이런 단지들 쪽에 주로 미분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많이 역설적인 내용인데 지금 사실 서울과 지방,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분양 시장에서도 점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현상,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 또 초양극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하이퍼 양극화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들, 일시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당분간에 꾸준히 이어나가는 기조라는 점, 시장 참여자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악성 미분양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의 위치, 입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0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뭔가 이렇게 탄탄한 재테크 전략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 열려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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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연결은 됐고요. 자,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저는 김승탁이라고 하고요. 네. 아,
저는 2018년도에 그 제1 동탄에 그 동탄 아이파크를 구입을 했었어요. 전세를 끼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동탄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네. 그게 지금 뭐 전세는 뭐 저기 월세는 받고 있지만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네네. 전세금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1동탄을 처분을 하고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신림동 쪽에 그 뭐 좋은 아파트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동인선이 개통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은지.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러면 동탄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탄에 아파트가 있고요. 네. 거기는 제2 전세금으로 동탄에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전세금으로 2동탄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싶으신 게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홍정기 전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동탄 아이파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장지동, 반송동 여러 동네가 있어서. 반송동입니다.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네, 예.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네. 자, 반송동에 있는 아이파크 쪽이면 우리 대략 이 아파트는 2018년, 19년 요 정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네, 2007년. 2007년? 네, 2007년. 네, 2007년. 반송동에 있는 우리 아파트. 자, 우선 제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상급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시려고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 방향성이 맞고요. 자, 오피스텔로 지금 전세로 월세를 갈아타신 부분들, 즉, 지금 반송동 아이파크를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월세 오피스텔을 지금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선 제가 오늘 방법적인 측면하고 대략적으로 신도림 지역까지 언급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 단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자, 우선 지금 방향성을 잡았다. 그러면 아파트 갈아타기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실거주를 옮기는.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 갈아타기는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거주와 실거주, 즉 내가 이사를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네. 자, 그러면 네. 실거주에서 실거주로 옮긴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비용도 들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 기반도 함께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통 옮길 때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보다는 1.5배 정도는 괜찮은 아파트 그루핑을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맞고요. 보통 실거주에서 실거주 옮길 때는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다 매도를 한 뒤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템포가 좀 늦은 경우가 있어요. 자, 생각을 고민은 신중하게 하되 선택은 빠르게, 액션은 빠르게 취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미리 봐놓았던 단지들을 조금 빠르게 3주 정도 이내에 그 다음
매수지, 이동할 지역을 계약을 해서 움직이는 쪽이 좀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 방법이에요. 자,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다는 건 전세 또는 월세로 조금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눈높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투자의 측면에서 갭 투자, 즉 예를 들면 8억대 아파트다라고 하면 전세가 대략 5억 5천 정도 들어있으면 실제 갭 투자가 2억 5천 정도면 가능하겠죠? 예. 자, 예시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가야지 보다 현재의 캐파시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등급, 조금 더 높은 급지의 아파트 그룹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동탄 지금 반송동 아이파크, 네, 이 경우에는 아마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요? 7억 선? 네, 8억 선? 지금 평형대가 몇 평대이시죠? 7후 8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7억 선 정도 할 거예요. 7억 선, 아마 호가는 8억 선. 자, 그렇다면 요것과 또 오피스텔, 이런 경우를 지금 요거는 전세를 주셨고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셨으니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두 개를 모두 처분하시고 신도림 쪽이나 이쪽 가까운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개의 부동산, 즉 소유를 어디서 하느냐와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좀 달라요. 거주는 원하시는 데에서 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임대로, 임차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실제 소유는 조금 더 상급지, 자, 원하시는 지역에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신림동 또 서남권 중에서도 대표성을 띈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두 개를 합쳐서 대략 한 8억 선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조금 맞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림동에서 가장 좀 가까운 지역 중에서 상급지가 네, 뭐 지역을요. 그러면 네. 지역을 하나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동탄에서는 갈아타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들려주셔서 물건 두 개 다 매도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신림동 근처로 저희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런지 지도가 준비가 됐을까요? 자, 네. 맞습니다. 네. 자,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신림동 쪽에서 사실 보자면 신림동 쪽도 물론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예시를 드리자면 아파트는 크게 아파트는 크게 자,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서 업무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사실은 신림동 쪽은 중심 업무지구에서 조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한 템포만 조금 더 움직이시면 네. 신도림역 쪽에서 실제로 여의도하고의 접근성도 괜찮고 또 업무 중심지구하고 가까운 데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균질성. 신림동도 물론 괜찮지만 해당 지역,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이 예시로 호가가 8억 중반에서 9억 미만, 한 8억대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래도 역도 가깝고 교통 호재도 있는데 업무 중심 지구도 가까워요. 그리고 모여져 있는 아파트의 균질성이 괜찮습니다. 자, 무슨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와 네, 저희 방송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네. 예시로 요런 정도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업무 중심 지구하고 가까운 인서울 내에서 역에서도 가깝고 대단지에서 대표성을 띈 그리고 균질성을 갖춘 이러한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 이런 신도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사실 단지들이 모여 있고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일부 기대되는 그런 단지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관계상 이 정도 좀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상급지로의 이동은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습니다.